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이씨 무엇을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라이브 방송이고 정말 사람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야 이게 몇 분만 늦어도 이렇게 저희가 가슴이 졸여지네요. 녹화 방송이랑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방송국의 마음을 알겠어. 아, 근데 우리가 아직 프로 같지 않아서 4분이나 늦은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회의 공간을 이렇게 같이 사용 과정에서 두 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일단 저는 오늘 늦은 책임이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아, 네. 아이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 더워도 또 이렇게 덥나? 어제 근데 또 지방에는 깜짝 놀랐잖아. 뭐 갑자기 폭우가 또 한 번 내리는데 음. 한 30분간 쏟아지는데 와 무섭게 쏟아지더라고. 갑작스럽게 네, 천둥 번개 치고 예. 그러면서. 나는 멀쩡했거든요. 아, 기상이변이야. 예. 기상이변. 와 응? 그렇게 막 천둥 번개를 정말 갑자기 막 우르르 떨어지는 어렸을 때는 그런 날은 용 올라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날 용 올라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그래가지고. 동네 벽에 한- 기대 예. 벽에 기대지 마라.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용 올라간다. 용 올라가고 뭐 그런 용 올라가는 용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런 날은. 아우 자꾸 용용 얘기하면 돼. 자 MMI 면접입니다. 이게 앞으로 핫하다. 이거 핫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MMI 면접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것이 핫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조금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그 설명, 우리 방송 주제가 교과 전형이었거든요. 교과 네. 전형이 이제 거의 이제 종합전형으로 변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과 전형 자체가 내신의 변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잃어가는, 그러니까 2028학년도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이제 28학년도부터 이 중2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제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뽑을 때 내신의 변별력을 이 없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을 거의 이제 준종합 전형에 맞는 어떤 그런 형태로 뽑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서류 내용을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을 때 지금은 이제 다 자기소개서라든지 비교과 영역들이 다 지금 미반영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생기부 자체도 또 변별력을 약간 또 잃어가는 거야. 그러나 생기부 자체에는 아직 세특과 창체 이쪽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의 전공 적합이라든지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기부라든지 이런 형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서류 전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 종합 전형을 보면 1단계 서류에서 3에서 5에서 뽑고 2단계 서류 전형 플러스 면접이 진행했는데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부분은 이 면접의 형태가 또 변할 것이다. 자 일단은 그 MMI 면접 일반에 대해서 우리 혜림쌤이 한번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MMI 면접은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면접을 아주 잠깐 보게 됐을 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모들을 그 시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해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 MMI 면접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질문들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방을 4개 혹은 5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교수님들이 이 하나의 학생을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우리가 이 학교에서 이 전공에서 그 학문을 키워나갈 수 있기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뽑는 그런 면접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특히 의대에서, 특히 서울대에서 의대 수의학과 이런 학교, 이런 전공들에서 이 MMI 면접을 지금 현재 사용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학생의 인성, 의사가 될 수 있는 인성을 갖추고 있는가. 두 번째가 전공 적합성이죠. 의대, 의학 지식을 어느 정도 현재까지 갖추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딜레마 상황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 안쪽에 있는 입체적인 윤리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통찰력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 딜레마 상황 그리고 의학 딜레마 상황 이렇게 총 4가지 영역에서 학생들의 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을 MMI 면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요 면접의 어떤 시원, 네. 네, 대한민국에 새로운 입시 제도가 나오면은 출발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네, 다 서울대서요. 서울대죠. 많은 분들이 서울대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되게 이렇게 서울대는 되게 이렇게 보수적이고 그리고 입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새로운 거는 서울대가 제일 먼저 해봅니다. 논술 같은 경우도 4천자 논술을 한번 해봅니다. 4천자 논술? 쉽게 얘기하면은 그 바칼로레아 같은 걸 도입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그게 뭐냐면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언어가 사유를 규정하는가? 인간의 사유가 언어를 규정하는가? 학생의 생각과 논하시고 뭐 이런 거야. 이게 프랑스 문화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철학책을 갖다 놓고 가족들이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 20세기 포스트 모던 철학의 상당한 그 철학자들 둘레즈, 알주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프랑스의 어떤 문화, 푸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문화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통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서울대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런 거지. 우리 정도는 돼. 대한민국에서 바칼로레아 볼 수 있는 수준의 고난도의 논술을 돌파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저는 그때 분명히 인구도 많았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아무리 서울대여도 저 정도의 시험을 보려면 10,000명이 대한민국 학생들 10,000명이 저 논술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저런 애가 10,000명이 없는데 아니나 달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이렇게 손바닥처럼 뒤집는 사람들 처음 봤다니까요. 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다음에는 500자 논술을 8문제를 냅니다. 제가 그때 그 대치동에서 가장 그 유명했던 게 제가 유명해지는 계기 중에 하나가 몇 개를 이제 거대하게 적중을 했는데 그 예비 논술 문제 그림 해석하는 문제 똑같이 제가 적중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논술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00자 논술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애들이 좀 못 뽑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대가 선택한 게 뭘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논술을 없애버립니다. 안 뽑아요. 한국의 현실 속에서 논술이라는 전형으로 우수한 학생들,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그 사람들 안 합니다. 자, 문제는 이랬던 서울대가 심층 면접을 또 제일 먼저 도입해요. 이 와중에 면접을 꾸준히 이어오는 상황에서 사범계의 경우에는 교직적성 면접이라고 해서 20분, 20분, 40분을 보거든요. 그러면 서울대 교수 4명이서, 3명이서 학생 1명을 갖다 놓고 40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라든가 수능 성적보다 어찌 보면 더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노력과 열정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 유수의 대학 중에서 가장 입시에 진정성이 있는 학교가 서울대입니다. 어느 교수가 가 앉아가지고 자기 애 하나 뽑으려고 이러고 앉아있습니까? 근데 의대는 더 심한 규정을 뒀다는 거예요. 방을 5개를 돌아다니면서 교수가 다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질문지를 이렇게 쭉쭉쭉쭉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MMI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서울대가 우리가 교육진담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 확대하겠다라는 기조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MMI 면접을 뭐 하겠다? 확대하겠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왜? 이거를 이제 의대 이런 뿐만 아니라 뭐 수의대, 치대 확대하겠다. 인 거고 또 하나 교육진담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서울대가 MMI 면접 하는 걸 보더니 우리도 하겠다에 대학들이 늘어나는데 그 대학들이 대부분 의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학계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MMI 면접들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룰 때에는 일반화될 것이다 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누구나 이제 MMI 면접을 거친 거다.
그러니까 신입생 환영회 때 술 먹다가 야, 넌 무슨 문제 물어봤어? 너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 이러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네? 지금은 야, 넌 무슨 문제 물어봤어? 나는 저기 교과 이러면서 안 물어보는데 그것이 하나 일반화되지 않는데 이미 그때가 되면 지금 현재 한 중3 정도가 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의대생의 가운을 입은 거의 모든 학생들은 넌 뭐 물어봤어?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 나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 요거를 먼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 MMI 면접의 특징이 뭐냐? 인 거죠. 특징이 뭐겠어요? MMI 면접의 특징이. 이거는요. 개별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 면접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보편 질문과 개별 질문이 있어요. 예. 근데 개별 질문이 뭐냐면은 개인의 상황에 근거한 거예요. 야, 너 제주도에 살았다는데 제주도에 살 때, 뭐 했어? 좋았어? 해수욕장은 몇 번이나 갔어? 거기는 병원이 별로 없던데 너 어떡할 거야?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만약에 여기서 우리 학교에서 의사 가운 입은 다음엔 의료의 인원이 적은 제주도로 갈 거야?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MMI 면접은 얘가 제주도 사는지 일단 몰라. 모르는 걸 일단 전제하는 거야. 안다 하더라도. 옆 동네 애야. 옆집 사는 애야. 새끼 면접 보러 왔네. 이래도 그 아이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질문, 보편적 질문이 특징이에요. 즉 질문지가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성적인 형태의 평가지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질문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질문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 똑같은 질문 속에서 각자의 학생들이 하는 대답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MMI 면접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주의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또 물어볼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내용도 진행하는데 우리가 흔히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한 내용들 갖다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일반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이런 상황 물어보고 개인에게 저런 상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변별성을 갖추는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로 교육진담이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주목해야 된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요. 고3 돼서 준비한다고 이게 준비가 안 돼요. 이게 고3 돼서 준비 되겠어요? 저기 우리 문제 한번 지금 우리 피디님께서 지금 막 제가 이 얘기하니까 막 찾아보고 계세요. 지금 MMI 면접 문제에 대해서 막. 뭐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기 한림대학교에서 나온 건데 경희는 갓 의사면허를 발급받았는데 이를 축하하기 위해 친구와 여행을 가게 되었다. 경희와 친구가 탄 비행기가 이륙한 뒤 30분쯤 경과 비행기 앞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지금 위급한 환자가 기내에 있사오니 탑승객 중 의사 혹은 간호사께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닥터콜이 나왔다. 경희가 직접 주도해 본 적이 없고 미숙하다. 야, 네가 승무원보다 낫지 않겠니? 한번 가봐. 경희도 본인이 나가면 기도 확보나 심폐소생술들의 기본적인 응급조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지만 책임질 자신이 없었고 경희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끝까지 나가지 않았다. 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시험 문제예요. 이걸 갖다가 너의 개인적 경험, 학생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라는 어떠한 질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모든 지원자들에게 똑같이 질문한다예요. 한림대에서 이 문제를 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확산될 것이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학원 다닌다고 되냐? 안 된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는 학원을 다녀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MMI 면접이 보편화될 때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진담은 명확하게 3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무언가에 대한 준비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이 사실 2014학년도에 건축학과
서울대 건축 이게 그 일반 전형 응시하나의 면접의 내용이 뭐냐면 면접의 질문이 뭐냐면 전국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몇 개 정도 있을 거 같냐.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그 질문한 학생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서 몇 년도였죠? 2014학년도예요. 그게 10년 전이죠. 네. 10년 전.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런 형태의 질문들도 서울대가 10년 전부터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10년 전 그 문제는 제가 예측을 해서 연습을 시켰어요. 그 정도는 연습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고 사실 그 문제는 저는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교육이 대응할 수 있는 문제. 저한테 온 애들은 이 교실에 탁구공 몇 개 집어넣을 수 있어. 이거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국에 이발사가 있는데, 전국에 이발사가 몇 명이나 이발사가 있지. 니네 동네에 이발사 몇 명 있는 게, 미용실 몇 개 있는 게 맞아.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구글 입사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들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를 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작년 같은 문제도 보면 엄청나요. 어떤 문제죠? 읽어줘 보세요. 예.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목소리가 어떻다? 내가 선글라스 써서 안 보인다. 그래 자기 나 멋있어 보이려고 나 네온 컨셉 때문에 목소리가 안 보인다 이러지 말고. 네, 여기 23학년도 서울대 의대 수시 면접 의대 문제고요. 네. 이 글을 읽고 제목을 정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투명성은 오늘날의 예술 그리고 비평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미심장한 가치다. 투명성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여러 층위로 받아들여졌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예술 창작은 현대인의 삶에서 주된 고민거리인 과잉의 법칙을 강화할 뿐이다. 이게 쭉 계속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네, 호략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해보는 것, 그리고 또 혹은 문장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또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뭐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은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라는 그 문학 작품도 제시를 했네요. 저는 문학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영역에 관련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요. 목표가 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MMI 면접에 대해서 교육진담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MMI 면접의 무료화, MMI 면접이 사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 겁니다. 모든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버리고 오픈을 할 수 있으면 오픈을 할 거고요. 마치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하고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은 컨텐츠가 있다면 그 더 나은 컨텐츠를 교육진담이 오픈해 버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거대한 형태의 사교육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세요. 잘했어? 나 잘했어. 이 타임입니다. 이 타임이더라고. 바로 이 타임이더라고. 오로지 수험생들만을 위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위해서 내가 확 오픈하는데 이 좋아요, 구독 이거 정도 눌러주셔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없애야 되니까요. MMI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한 의료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정하고 수준 높은 평가로 같이 만들어 가자고요, 우리가. 그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저희가 컨텐츠를 오픈을 시키고 수업 영상까지도 오픈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비용이 납부가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거는 고액으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소재를 갖고 있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고급진 형태의 그 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언어적 로직을 갖다 놓고 만들어진 문제인 거고요. 아까 그 문제도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반응에 대한 내용들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수업을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수업이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잖아요. 소수의 학생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수업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고비용이 될 것이고, 그럼 그 고비용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의사가 되면 안 되죠. 그저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명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도 다양한 형태의 기관과 기제를 가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소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작은 팁이 필요한 거라면 그 작은 팁은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작은 팁으로 거대한 사교육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우리 모두가 같이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우님의 의견에 너무나도 공감을 했던 게, 저는 이 의대에서, 특히 서울대 의대에서 이 MMI 면접을 적용을 했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늘 민우님께서 MMI 면접을 언급하실 때마다 이야기하셨던 건데, 이 미래 의사의 인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인성은 원래 모든 인성과 이 사회성들은 학습된 것들이 맞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단기간에 어떤 고객의 돈으로 인해서 학습된 인성이라면 그것이 과연 이 MMI 면접의 진짜 의도에 일치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 제가 좀 이번에 MMI 면접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씁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 수도권 대학이었는데요. 이제 대학 어떤 학생이 다른 학과 학생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했더니 의대생이 너 수준이 다른데 너랑 나는 수준이 다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부정타니까 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걸 인터넷상에 이게 글이 남은 거죠. 이런 학생들을 거르기 위한 게 MMI 면접의 의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듣기도 했고요. 또 그 MMI 면접 문제 관련해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학생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에 가야지 왜 한국에서 살아. 이런 학생들을 거르기 위한 그렇죠. 면접이 카스트 되어야 제도 합니다. 불가촉 천민. 그 불가촉 천민처럼 대한 거 아니에요, 친구를? 불가촉 천민. 어우, 힘들지. 불가촉 천민? 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본인이 아픈데, 본인이 아파. 예? 본인이 아파가지고 자기보다 더 좋은 의대의 의사한테 친구가 딱 가서, 야, 친구야, 나 좀 치료해줘 했더니, 야, 너랑 나랑 수준이 다른데, 너 니네 병원, 니네 의대 출신 사람한테 치료받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전 27년 동안 제가 딱 한 번 제자가 있었는데, 너는 진짜 의대 가지 말아라. 하는 제자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놈은 의대를 갔어. 그리고 나는 진짜, 제가 그리고 의대도 저기에서도 일산에서 또 만났어요, 그 학생을요. 근데 역시나 의사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너무 술에 쩔어서 막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그래갖고 되게 실망스러웠던. 그 학생이 왜 기숙학원에서 만난 학생인데, 재수를 하고 그다음에 재수를 해서 한양대 기계공학을 합격을 시켜놨는데 또 다시 나와갖고, 난 그래서 굉장히 의사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환자를 살려보겠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아이인가 하는데, 그런 아이는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의사라는 어떤 그런 부분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 아이의 행동이나 내가 모든 인성들을 봤을 때 너는 의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내가 했던 학생이 지금 막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결국 그 학생은 어떤 식으로 의대를 갔냐면, 지금 서남대가 폐지됐잖아요. 네. 서남대가 폐지됐고, 폐지되기 직전에 서남대의 점수가 굉장히 하락했었어요. 정시에서요. 그리고 폐지가 되면 내가 다니는 대학의 의대가 폐지가 되면 그 대학의 학생들은요, 그 주변 대학 의대로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또 그런 전략을 펼쳤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그 학생을 보다, 제가 유일하게 진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은, 우리 얼마나 의대 보는 애들 인성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훌륭한 애들 많이 봤는데, 그 학생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솔직히 너무 의사에 대한 간판을 생각하는 학생들. 상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불러서
술을 먹이고 바꾸세요. 그냥 안 만나요.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도. 모든 어떤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의대 MMA 면접은 이런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수익 구조에 관심이 없는 교육 진담이기는 하지만 저희 아니 이거 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요? 왜? 저희 아니, 원료님께서 2만 원 보내주셨대. 후원을 돈 말고 좋아요, 구독. 아니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혜림쌤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저 오늘 생일인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돈 보내는 것도 네 있어요? 있어요, 이게 있어요. 라이브를 하면. 아니, 그럼 내가 무료로 한다 했는데 나한테 안 보내고 우리 목소리 좋다 혜림쌤한테. 세상이 이렇지 뭐. 세상은 계급이라니까. 야 모든 글은 혜림쌤이 앞으로 읽어주세요. 내가 얘기했지. 나 말하자마자 두 번째로 얘기하세요. 오프닝 멘트도 해. 매일 밤 소금물로 가더라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교육진단 말하는 순서 정합니다. 제가 빨리 짧게 오프닝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혜림쌤 말합니다. 우리 2만 원에 처음이잖아요. 최초잖아요. 이거 재밌네요, 이거. 최초잖아요, 최초. 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겠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벌써 이미 누르셨죠. 누르셨던 네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도 이거 자꾸 반복해서 해야지 된대요. 누가 물어봤는데. 정말 댓글도 달아주신 것 같아요. 혜림쌤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네.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수입을 절대 저희가 안 건들죠. 그럼요. 저희 다 모아서 나중에 저번에 사단법인 이어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봉사단체입니다. 기부금 단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봉사를 진행하는데, 네. 이 단체에 전액 기부하고요. 이 전액 기부해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제 최초의 활동은 김구 선생 묘역 청소로부터 이제 이 단체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유럽 한인 총연합회와 함께 통일 캠프. 지금 학생들도 지금 그 유럽에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원해 줄 거고요. 한국의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에 가까운 사람, 최순원 교수 같은 사람, 저희가 초청 강연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봉사를 실제로 집행을 하기 위한 단체에 전액 기부를 하고 상간 도서 벽지에 책 보내기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그때도 한번 저희가 팟캐스트 할 때 누가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 또 연세대가는 돈 모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연세대 장학금 주고 그런 활동도 좀 진행을 했었으니까 장학금도 좀 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돈만 있으면 뭐 어려운 애들은 뭐 의대도 보내고 다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활동으로 이 부분을 사용되어지겠습니다. 혜림 좀 서운하지 않죠? 너무 좋죠? 이 질문에 서운합니다. 야, 끝났어. 다음부터 두 번째 오프닝도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사회 봐도 돼 이제.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진짜 저희는요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혜림 때는 재능 기부 있고 미국 때는 재능.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뭐 단 1원의 수입을 뭐 저희가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네, 역시 좋아요, 구독은 이쪽 담당이야.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담당하시고 목소리 담당하시고 저는 그냥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그 MMI인데 다시 한번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그 다중 미니 면접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일반고 쪽이 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과연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아까 민호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교육이 더 커지지 않게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죠? 초장에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공교육에서도 대응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점에서는 그러면 학생들은 일반고 가는 학생들이 있고 특목 자살 가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특목 쪽의 학생들은 제가 지금도 학원에 다니는 특목 학생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노트북이 두 개씩 있더라고요. 뭐 항상 뭐 검색하고 리포트 써내고 이런 형태에서 학교에서 계속 뭔가 제시를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노트 두 권 갖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중미니 면접이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는 의대지만 일반 학과로 이 다중미니 면접이 진행된다면 현재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 두 가지 형태의 대학들의 면접이 있는데 사실 이 다중미니 면접은 이게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 기반 면접과 재신문 기반 면접과 그다음에 아까 말한 상황 면접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면접에서 더 아이들의 디테일하게 골라낼 수 있는 부분 맞긴 맞아요. 이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하우에 대한 준비는 이제 오늘 저희가 던졌잖아요. 던지고 요거를 굉장히 퍼뜨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다음에도 Y에 대한 질문을 또 한번 해드릴 거예요. MMI에 대해서 뭐냐, what, 이게 뭐냐. 그리고 왜 준비해야 되느냐, why, 왜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겨울부터는 정말 제 마음속으로는 강좌와 같은 짧은 형태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해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하고자 하냐면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도하게 사회에 문제가 돼요. 근데 사실은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도 저희도 막 무료로 해드리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부 작성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뭐 몇십만 원이다 몇백만 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한때 사교육비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도 문제고 받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이너스야. 대한민국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MMI 면접도 지속적 인간의 성장의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한 스팟을 갖다 놓고 그 시점에서 학원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도를 넘어섰어요. 사교육의 보완제로서의 영역 범위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용적인 측면으로 사교육의 영역 안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널리 이 MMI 면접에 대해서 이 영상 막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정말 중요해요. 의대 입결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면 내신 다 A죠.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킬러 문항이 사라져가지고 변별성이 만약에 낮아지게 된다? 점점 대학들이 이 면접을 강화하는 이유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의 비중이 높아지면 얼마든지 광고와 마케팅과 공포와 희망이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MMI가 하나의 괴물처럼 어머님들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접어들기 시작하게 될 때쯤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건 정말 좋은 시험이다. 이건 정말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담은 시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교육에 의존 없이도 학생이 반듯하게 독서와 학생이 반듯하게 자신의 삶과 학생이 반듯하게 다양한 형태의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따뜻한 봉사의 활동을 통해서 길러진 그 자신의 인격적 성숙도로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지금 PD님 지금 표정이 좀 되게 안 좋은데? 아니 우리 모두는 PD님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은 우리 뭐 잘못했나? 이게 지금 뭔가 방송 사고 난 거야? 오디오 잘못된 거야? 나 지금 어디 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찍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잠깐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 PD님 피곤하신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까 뭐 말씀하실 거 있었잖아요. 그냥 이 MMI 면접이 주제다 보니까 저희도 또 청취자분들이 MMI 면접 문제가 좀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유의미하게 생각했었던 문제들과 이게 좀 재밌는 기억이 떠올랐던 것들이 있어서 에피소드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올해죠. 23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에 합격했던 학생이 이제 수기를 남긴 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문제가 여행 중에 한 이제 축산 업체를 지나가다가 거기 이제 사장님이 계시거나 그런 전문가분이 계시지도 않고 그냥 이제 아르바이트생처럼 지식이 없는 직원만 있고 그리고 마침 수의학과 학생인 내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소가
출산에 임박해 있는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이 MMI 면접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양한 뭐 대답들이 있었겠죠. 아직까지는 그 소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수의학과 학생으로서 미래의 수의사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학생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학생은 그 질문에서 가장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을 했다고 해요. 어떤 답변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바로 그 다 궁금해하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빨리 있겠죠. 교수님께 화상 통화를 걸어서 교수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출산을 최선껏 돕겠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답변을 보면서 너무나도 2010년 초반에 제가 이거는 대학 면접은 아니었지만 그 S 뭐 그룹에 제가 심층 면접을 갔을 때 제가 했던 답변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나이가 밝혀지면 안 돼. 하지 말고 그냥 슬쩍해. 언젠가. 이 스마트폰이 그렇게 지금처럼 고도의 발달이 되지 않고 스마트폰이 상용화되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상용화되고 나서 좀 이 영상통화 기술이 좀 발전을 하기 시작했었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면접관 분께서 오랜만에 지방에서 부모님께서 딸이 보고 싶어서 올라왔다. 그런데 그때 회사에서 학원이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출장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고민 없이 제가 회사의 일원으로서 그 출장으로 인해서 더 많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고 또 꼭 제가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나는 출장을 가는 것을 선택을 하겠다. 하지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을 이렇게 제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회사의 최신 기종이었는데 최신 스마트폰, 특히 이 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상통화 기술이 지금 굉장히 세계 최고 기술에 올라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와 이 통화를 얼마든지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통화를 할 수 있고 나는 나의 일을 충실히 해낼 것이고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서울에 계시지 않겠지만 바로 출장이 끝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가면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면접관 분들께서 처음 들으셨던 답변인 거예요. 화상통화 이야기를 꺼낸 게. 본인 회사 핸드폰. 네. 사람들이 그렇게 면접을 잘못 봐. 근데 제가 그 어떤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했냐면 정말 입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 어느 한 부분에 매몰되지 않은 답변, 이 면접관이 원하는 질문은 의사로서의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교로서의 답변이라든지 혹은 그 이익을 받게 될 축산업체에 대한 답변이라든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입체적인 답변을 원할 거라는 거죠. 이런 입체적인 사고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적인 어떤 꼼수가 들어있는 그런 학습보다는 독서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착실하게 쌓아왔었던 통찰력과 윤리관이 그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전투적으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를 어떻게 구할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전화 걸어본다요, 관리소에. 자, 이게 명확하게 그 수의대 면접 문제보다 한참 앞선 시대 면접 문제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그 면접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 이전에 제가 쓴 책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쓴 책에 그 이발사 문제가 제가 쓴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10년 전에 쓴 책에도 나와 있는 문제를 또 14년에 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런 면접 문제는 한 번 본 사람이 유리한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학원과 학교 모두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제가 다 유튜브에 오픈시켜 놓을 테니까 저랑 비슷한 거 나오면 다 걸리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면접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면접 문제를 만들 때 그것은 진정하게 학생의 과정, 인생의 과정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학생들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학 당국도 노력하시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한 재능, 단순한 재치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같이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좋아요 구독 얘기했네. 그럼요. 이때 하는 거야, 이때. 이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시청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왠지 이상하게 시청자분들 좋아요 구독은 확실히 그 내용이 할 때가 제가 할 때랑 좀 다르네요. 맡아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MMI 면접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게 앞으로 트렌드로 될 상황이구나. 의대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구나 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좀 인식하셨을 것 같아요. 추가 질문 없으면은 이제 오늘 요 정도 마치고 다음에 또 2차, 3차 다음 방송 때 MMI 1, MMI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 하고요. 정말 영상 올립니다. 영상 올려서 무료로 다 오픈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저희는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주시는 방법으로는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좋아요. 야, 이거 자꾸만 세뇌를 당하는 거 힘을 같고.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겠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부분을 조금 과하게 한다 하더라도 재밌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다 보면 이 중독성이 있어요. 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기 이제 고3 학생들 위해서 그 수시 대응이고 다음 주에 내일 공항 가시죠? 다음 주에. 네네. 네, 다음 주에 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제가. 안 계실 때. 없을 때 얘기하지. 있을 때 얘기하면 좀 사람이 좀 그래서. 그래서. 저만 결박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해가지고 또 뭐 새로운 패널을 수시 패널 갖다가 저희가 모시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수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